이번 시간에는 1장을 챕터 1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의 4절의 네 번째 태도와 감정장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그림이었죠. 그래서 삼각형의 대부분은 흰종이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가운데 점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각형이라는 큰 공간에서 도드라진 것을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뭐 0.1%까지는 아니지만 전체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도드라진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도드라진 부분을 본다. 도드라진 게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부정적이죠. 사실은 꼭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 모든 게 다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같이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속성들만 모아서 그 일을 추진하면 되지. 물론 뭐 전통적으로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좋다 보면은 저 일의 효율이 능률이 오른다고 하지만 꼭 그 좋게 하기 위해서 져야 되는 부담감들을 떨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자기하고 안 맞는다 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점이면은 일에 집중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팀워크를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말하는 사람만 해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도 하고, 물론 준비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학교의 문제와는 좀 다르게 명확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제들도 주어지고 할 텐데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을 접근하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사회에 나가면은 대부분이 다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정해 들어가는 방법들을 알면 주어진 문제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정해야 하다 보면은 중요한 점을 놓칠 수는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간 학교 문제와 같이 명확한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늘 데이터나 그 주어진 상황들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항상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 그렇죠.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알려졌으면 그게 문제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솔루션이 나왔을 테고, 해결책이 나왔을 테니까. 그렇게 겪게 되는 것들을 너무 불편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 상황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심적 장애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장애물을 넘는 거거든요. 뭐 창의적 사고 훈련이다, 창의적을 증진시킨다,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하는 문제들 중에 우리한테 주어진 어려운 부분들을, 낯선 부분들을 하나씩 어, 어, 피하지 않고 꼭 완벽한 해결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런 심정장애 극복하는 방법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요.
나중에 아이디어를 낼 때 뭐 따뜻한 얼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용한 피아노 이런 거 앞뒤가 안 맞지만 그냥 모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것도 괜찮다. 어색하니까 이런 걸 안 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글자화를 시키는 게, 문자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잘 안 된 것으로부터, 꼭 모든 게 다 성공이 되라는 거 없으니까 잘 안 된 것에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스카치 테이프죠. 스카치 테이프가 잘 안 붙잖아요. 원래 테이프는 되게 잘 붙는 테이프를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잘 안 붙는 테이프가 나왔대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용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고는 좀 뭐 항상 모든 일이 다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일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까지 해서 뭐 1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장에는 2장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는 사실은 요즘에 들어서 훨씬 더 중요해지죠. 왜냐면은 문제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들이 전공 하나 가지고 아니면 기계 하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차원들은 이미 지나갔다. 그렇죠. 그런 지나간 문제들은 어, 현재 21세기 환경은 그런 차원의 문제를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팀 활동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짜시게 되든 짜셨든 이 팀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보면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팀을 짜고 나면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니까 오늘 이번에 저 친구가 많이 하겠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모였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학점하고 팀 활동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팀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올스타 팀과 단일 팀이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올스타 팀이면 다 잘하는 사람들만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팀이 그냥 한 팀, 단일 팀으로 했을 때 대개의 경우는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두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올스타 팀이 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올스타 팀하고 하는 경기는 친선 경기일 겁니다. 그렇죠? 승패 자체가 중요한 경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승패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올스타 팀들은 우쭐하지만 단일 팀은 쟤네들 잘해? 그럼 내가 쟤보다 잘하는 걸 더 보여주겠다는 도전 정신이 있는 거죠. 단일 팀에게는. 근데 올스타 팀한테는 필요가 없죠. 이미 뭐 설령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록다운. 물론 올스타 팀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인데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쟤네들은 나보다 한 수 아래니까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가장 큰 건 아마 세 번째로는 팀워크일 거예요. 팀워크. 올스타 팀은 여러 팀에서 뽑죠. 그렇죠? 이제까지 그 팀 경기에서 합을 안 맞춰봤다는 거죠. 서로 작전도 같이 안 짜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인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달려나갈지 뭐 할지 운동 경기에서. 근데 단일팀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같이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팀워크 다르죠. 그다음에 이쪽은 정신 자세가 다르죠. 마인드 자체가. 그렇죠? 그런 다양한 차이들 때문에 항상 잘하는 사람을 모아뒀다고 해서 그 팀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있을지. 그래서 한번 보면은 팀워크 왜 중요하냐? 옛날에는 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비닐봉지 만드는 거 기계 하나만 들여놓으면 그걸 돈 버셨대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비닐봉투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임금이 맞지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상당히 복잡한 수준에 놓여 있는 거죠. 시대가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어지잖아요. 제조를 우리나라에서 안 한다고요.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게 대부분이라. 컴퓨터하고 노트북은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하고 제품 수명 주의 감사하고 기술의 난이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부서 간의 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하는 팀, 제조하는 팀, 디자인하는 팀, 재무 회계 뭐 이런 쪽들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단순히 제조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오른쪽에서는 뭐 전통공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동시공학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항상 우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모아놓고 하면 일의 진도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요구들이 한꺼번에, 사람들 요구가 많다.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두 번째가 이제 기술의 발전입니다. 일종의. 그렇죠? 예전에는 뭐 집에 있는 유선전화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 다 스마트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만나서 모여서 일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학과 이 수업 시간에 짠 팀들은 좀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또래에, 같은 전공에, 어쨌든 간에 비슷한 경험을,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회세 팀보다는 좀 수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팀 활동의 장점은 그러니까 좋은 점들도 있고 뭐 어려운 점들도 있겠죠. 서로 다른 전문성과 사고 능력을, 뭐 막말로 해서 신소재공학과, 뭐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경영회계학과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성하고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고요. 잠시만요. 이걸로 바꿉시다.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창의적이고 더 나은 해결책. 그러니까 바보 2명이 아인슈타인 1명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팀을 통한 해결책의 가능성이 높고 팀은 기획표처가 더 큰 모험을 강행할 수 있다. 혁신의 장점. 그러니까 이게 팀 안에 있으면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좀 덜 하죠. 영웅의 출연보다는 그 팀들이 책임을 나눠지게 되니까 한번 트라이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진 해결책은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내는 게 한 사람이 내는 의견보다는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팀 활동의 단점도 있겠죠. 뭐 팀 활동의 단점은 어쩌면은 팀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팀을 모으려면, 그렇죠? 팀을 모으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혼자 고민하면 1시간 늦게 10사람이 모이면 10시간, 10명이서 1시간 소비하면 1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회의가 비효율적이 되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명이 가서 다른 일을 했으면 벌써 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을 텐데. 그래서 팀 구성원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투자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창출된 아이디어 수에 대비 해결책으로 생각한 아이디어 수가 장으로 비효율적이다. 혼자 한 아이디어를 내서 적용이 잘 되면 괜찮은데 10명이 한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 1번하고 맥이 닿는 이야기겠죠. 세 번째로는 대화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소재공학과하고 전자과하고 아니면 신소재과하고 뭐 원자력공학과하고 신소재과하고 기계과하고 갖다 놓으면
똑같은 상황에 쓰이는 용어가 다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한국말을 쓰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은 집단 사고 현상에 빠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인류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아니면은 지구는 태양을 주변으로 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집단적인 사고는 태양이 지구를 주변으로 돈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바꿉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팀 활동의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꼭 맞다 틀리다 보다 팀이 가지고 있는 이해도를 한번 높여보자는 거죠. 그리고 팀 활동할 때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의 목적은 개인을 향상시키고 모든 멤버들의 그들의 가능성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해 아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는데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런 건 재밌겠죠. 잡담이나 침묵 활동은 팀 개발에 중요하지 않다. 이게 지나치면은 팀 활동을 굉장히 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모이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일 것이니까 하는 게 예 아니요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똑같은 질문이어도 팀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한번 답을 해보시면 재미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팀원의 역할하고 팀원의 특성 및 팀 기술인데요.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팀원이 가져야 될 가장 특성들은 그 팀이 잘 되는 특성은 팀원들이 숙제가 명확해야 되고 숙제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해요. 물론 뭐 계획도 있고 의사소통도 있고 그게 다 좋은데 여러 사람이 모였으면은 이제 숙제라는 거는 어떤 회의를 끝나고 나서 그 회의의 결과를 다음 회의가 보통 한 번에 안 끝나거든요. 회의를 할 때 그 다음까지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A는 뭘 할지, B는 뭘 할지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회의 왔을 때는 그 숙제를 해와야 되는 거죠. 잘 해와야 돼요. 잘 해온다는 게 꼭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능력 범위 내에서 집중해서 그 일을 잘 해와야 팀이 잘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업무 분장을 해놓은 다음에 한 사람이 안 해오면 그 팀 전체가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팀이 잘 되려면 숙제가 명확해야 되고 숙제를 각 구성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잘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관련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갖춰야 될 특성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팀 활동하실 때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각 구성원들은 그 분장된 숙제 업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팀원의 특성 및 팀 기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소는 추상적이지만 꼼꼼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 활동, 왜냐면은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은 무조건 팀으로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직원 안 두고 혼자 사장님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고객을 응대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납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팀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팀을 할 것이냐, 네? 어떤 속성을 가지고 팀을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분류나 그 팀 활동을 하기 위한 기술로서 죄송합니다. 적극적인 활동성이나 신뢰성, 참여도, 능동적인 의견, 청취. 그렇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의사소통, 그 다음에 피드백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실제로 피드백에 대한 수용과 책임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 했다고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해요.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수록 그 사람한테 고마워야 됩니다. 물론 악의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험담하거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어, 어, 여러분들한테 준 피드백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항상 존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 또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마음들을 바꾸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요쯤 되시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녹화를 먼저 하고 여러분 이제 팀 활동을 할 텐데 아마 구성은 하셨을 것 같아요. 팀별로 학기 초쯤에 구성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 팀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강박이 서로 앞에서 했는데 팀별 활동을 한 가지나 아니면 두 가지 주제 정도로 이제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인 다음에는 이 팀별 활동 안 해봐서 지금 이번에가 제가 생각하는 2주차 요쯤 되면 1주차 때 뭐 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을 거고 2주차에 팀을 완성을 다는 못했겠지만 그렇죠. 아마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각 팀별로 아마 사람 간에 나누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들긴 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됐겠죠. 그래서 팀 활동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은 처음에 만나면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의견차가 생기니까 쉽게 안 돌아가죠. 서먹서먹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해하고 잘 돌아가게 되면 그게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팀별 활동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딱딱 잘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돼 가면서 팀 활동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참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문제 정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다 보면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보면 준비도 잘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회의는 회의대로 이제 느려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는 좀 이제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존중입니다. 존중. 어, 의견을 낸 걸 들은 사람이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의견을 내는 사람도 준비를 안 하고 의견을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팀원 등을 존중한다면 음, 어,
준비를 안 하고 이 의견을 막 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충분히 준비된 충분히 고민을 한 상태에서 의견을 겁니다. 그 의견이 그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는 그 후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이 의견을 낼 때 얼마나 준비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회의에 딱 와서 버뜩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팀 운영 방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가만 보면 다 존중입니다. 존중. 반대 의견도 우선 긍정 정치 드려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명확한 이유 표명.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쓰는 말도 굉장히 존중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 팀이 잘 되는 게, 왜 그 팀보다 더 중요한 선수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프로 선수들 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팀보다 더 중요한 개인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희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여있는 공동의 팀원들이, 공동의 팀이 잘 돼야 그 속에 있는 개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천천히, 약간 존대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벗어나고 감정이 격해지면 조금 비이성적인 언어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마음 상해요, 진짜. 팀 기본 규칙의 예인데요. 팀 기본 규칙의 예들은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단어를 쓸 때 친절하게. 그다음에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논의와 팀 구성에 기밀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 팀 외부와 공유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다 셉니다. 공유할 수 있고, 약속. 그렇죠. 팀회의 참석에 동의하면 늦을 경우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동의한다. 이거는 이제 약속이죠. 약속을 지키는 걸 하셔야 됩니다. 할당된 과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완수해야 되고, 그게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간까지, 여러분 숙제는 거 똑같아요. 그다음에 과제를 완성시킬 수 없으면 미리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과제 결과는 어떤 방법, 만약에 없으면 이메일도 있고 방법은 많거든요. 그렇죠? 책임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중을 해야 되고, 각자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디에서 열린 팀에 참석 동의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팀 기본 규칙은 나중에 또 팀 운영할 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과 친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숙제를 잘 해와야 되는 거는 책임감. 그렇죠? 요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요. 요걸 뭐라 그래요? 저는 이거를 영어식 표현이 됐든 한글식 표현이 됐든 예의 범절 또는 에티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의 범절, 예절을 잘 지켜야 되고 상대방에서 에티켓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팀의 활동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고리타분할지 몰라도 옛날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예의 범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욕해도 그 사람 한 말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속으로야 안 볼 때는 임금님한테도 욕한다 그랬어요. 옛날 봉건사에서도.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한테 에티켓을 지키자. 안 지키시면 잘 안 돌아갑니다. 이건 팀 구성인데요. 팀 구성은 이제 교재에서는 아마 테이블로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서기, 과정관찰자, 의견 요청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명수도 이게 다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몇몇 중요한 것들을 보면 팀장이 필요해요. 팀장이 필요한데, 팀장은 사실 권한보다 책임이 되게 중요하고, 팀장은 팀 구성 활동을 할 때 상대방하고 이야기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누가 독점을 하거나 할 때 적절하게 진행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회의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진행은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하고 이어지는 거냐면 기록하고 이어집니다. 그렇죠? 합의된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할 내용.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성원들이 조사해온 내용으로 바탕으로, 그렇죠? 조사한 내용을 그 전 회의에서 숙제를 받아온 내용으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좀 더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숙제라는 표현보다는 워크리스트. 그 다음에는 어떤 다음 회의까지는 이런 것들을 서로 A가 요건하고 B가 요건하고 C가 요건하는, A는 동그라미를 하고 B는 네모를 하고 C는 뭐 세모를 하는 이런 업무 할당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것들을 다 뭘로 남겨야 되냐면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다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조사한 내용, 합의한 내용, 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건 너가 하기로 했는데 그건 내가 안 하기로 했는데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팀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그 기록들을 책임감 있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이렇게 촉진자도 있고 길게 썼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아까 얘기한 이 서기는 기록이라고 그랬었죠. 요거는 사실 한 사람은 꼭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 모두도 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이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뭐고, 내가 이야기한 게 뭐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내용이 뭐고, 그걸 나중에 이제 리더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내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 이거죠? 라고 물어보면서 기록을 이제 좀 정정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기록을 해야 되고, 다른 부분들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룹의 진행 상황 피드백을 제공하고, 안 할 거예요? 한 사람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시의 의견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청하고, 내가 했으면은 뭐, 의견을 좀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한 사람은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이제, 하는 역할은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보통 리더들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은 대표적인 누가 하나 회의록을 작성을 꼭 하셔야 되고, 당연히. 한 명은 작성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기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는 전체적인 회의 진행을 제어해야 된다. 그렇죠? 리더는 회의 진행을 조절해야 된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하면서,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구나라는 역할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기록은 꼭 해야 된다. 기록하고
숙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요번에 나갈 이제 활동인데요. 뭐 꼭 10분 활동은 아니고 그냥 어쨌든 간에 토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팀 규칙을 한번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 앞에 예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예죠. 요거를 그대로 한번 다시 써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인제 한 번도 안 써 봤기 때문에 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 중에 혹시 빠진 거나 아니면은 새로 넣고 싶은 거나 이런 거 1-2개 정도만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아마 어 팀을 나중에 운영할 때 규칙을 꼭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까지 안 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그런 규칙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래서 팀 규칙 작성은 한번 규칙은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예시가 있으니까 예시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규칙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첨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회의 진행하고 요까지 마무리 짓죠 뭐. 그쵸? 요까지 마무리 짓시다. 그다음에 팀 운영 및 회의 진행은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 10개 팀 중에 9개 팀은 잘 성공이 안 됩니다. 어 앞에서 본 이제 각자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팀의 업무가 본인이 맡은 업무보다 후순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행동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숨어 들어갈 수도 팀이라는 곳에 숨기가 되게 좋거든요. 혼자 있으면 그 책임감이 오롯이 있으니까 부담이 큰데 팀에서는 숨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팀별 활동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데 하겠다고 나서 가지고 숙제 안 해 오면 그건 더 곤란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자가 맡은 숙제죠, 숙제. 책임하고 임무는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획표대로 진도는 나가야 되고 그 정도만 있으면은 회의는 진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꼭 기록을 남겨 두시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기록해 나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록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회의록이 여기에 보시는 회의 목적, 몇 월 며칠, 회의 구성자 이것까지 다 쓸 필요 없고 참석 이름자만 쓰면 되죠. 참석자, 불참자 하나 묶어서 쓰셔도 되고 의사 일정 항목은 뭐 하기로 했던 거 이렇게 칸을 작게 말고 여기에다가 논의 사항 그쵸? 논의 내용 이걸 쓰다 보니까 으쌰 논의 내용 해서 한 이만큼 쓰면 되고 맨 마지막에는 다음 회의에 각자 해올 액션 아이템이라고도 하고요. 워크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숙제죠, 숙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음 시간에 해올 숙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시면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 내용 쓰고 그다음에 업무 분장. 다음 시간까지 해올 내용을 쓰시면 훨씬 좋은 회의록이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진행 스케줄은 이게 이제 보통 간트 차트라고도 하고 회의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쓰이는 표입니다. 이거는 중간중간에 고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담당자가 누구고 이 담당자가 요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요때까지 마무리한다는 건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큰 경우에는 이제
부서가 A부서, B부서, C부서가 있으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좀 회의가 그렇게 되면 담당자들은 여러분들 팀원 이름을 쓰실 수도 있고, 순서에 따라서 뭐 문제 정의, 그렇죠? 문제 정의, 아이디어 창출, 그다음에 아이디어 뭐 업그레이드 시키기, 판정, 그다음에 해결 방안, 실행,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 3달에 걸쳐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쪼개서 문제 정의는 한 일주일 안에 끝내고, 아이디어 창출도 일주일 안에 끝내고, 아이디어 판단은 뭐 한 3일 정도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죠. 하다 보면 다시 거꾸로 갈 수 있으니까 일정표는 지속적으로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팀 구성은 뭐 태스크는 팀 구성, 팀 기본 규칙 작성 및 제초 회의 양수청,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레포트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레포트라기보다는 한번 원 챕터에서 이렇게 한 내용들이니까 뭐 여러분 팀 안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팀별 활동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의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 그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간트 차트 있잖아요. 일정표. 계획표죠. 계획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요거까지 포함해서 중에 여러분들 팀별 활동하실 때, 발표하실 때 그 안에다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